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어제 주가도 크게 올랐던 조선주들 관련된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황은 요새 제2의 전성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조선업황을 보여주는 신조선가 지수도 이에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중고선가 지수도 동반해서 상승 중이라고 해서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도표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래가 중고성가 지수고 위쪽이 신조선가 지수입니다. 아래 중고성가 지수부터 보시면요. 지난해 11월 148포인트부터 서서히 쭉 오르더니 요새는 160포인트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165.37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최근만 봐도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조성가 지수를 보면 사실 중고성가만큼 기울기가 크진 않지만 이 숫자 자체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조성가가 지금 18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렇게 180포인트를 넘어선 건 2008년 이후에 처음이고요. 역대 최고치가 191포인트라고 하니까 굉장히 수치가 올라왔다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지수의 흐름이 좋은 걸까요? 자, 지금부터 기사에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강화된 환경 규제 때문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국제해사기구 IMO는 탈탄소 체제를 준비하면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8년 대비 100%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실제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선박을 교체하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노후된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발주된 선박들도 최근 들어서는 수명 주기가 다해가면서 이 친환경성 교체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모습. 따라서 국내 조선사들 이미 일감 자체는 3, 4년치를 확보해 놨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역시 수주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조선사들의 수주 현황까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챙겨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HD 한국조선해양 83억 만 달러 정도 수주를 했고요. 연가 수주 목표 벌써 62% 달성했고, 삼성중공업은 올해 목표 대비해서 39% 수준을 미리 달성을 했습니다. 하나오션도 아주 계약을 잘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경영권 분쟁의 한척인 한미그룹 관련된 소식입니다. 얼마 전 전해드렸던 것처럼 한미그룹 내에서는 파벌이 두 부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OCI와 합병을 찬성하고 있는 모녀 측, 그러니까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하고 임주연 한미약품 사장이 있고요. OCI와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형제 측, 그러니까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분 차이가 크게 나질 않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좀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17%, 임주연 한미약품 사장 7.2%, 모녀 측이고요. 그리고 형제 측에서도 12+7%, 이쪽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건 아래쪽 두 세력입니다. 신동욱 한양정밀 회장의 12%, 국민연금의 7%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사 내용으로 가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드린 것처럼 한미 모녀 측과 형제 측의 경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지분율상은 박빙을 이루고 있고, 캐스팅 보트는 역시 신동국 한양정밀학 회장과 국민연금이 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 쪽에서 모녀 측의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이죠. 왜 그러냐면 앞서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우현 OCI그룹 회장의 이사 선임안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이우현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이사 선임에 국민연금이 반대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우현 회장이 2007년에 OCI 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할 때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거뒀던 혐의가 있죠. 이에 따라서 실제 유죄 혐의를 받았고 기업 가치 훼손의 이력이 있다는 점. 자, 법조계에서는 사실 이렇게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면 반대 의견을 늘상 국민연금은 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한마디 기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신동국 회장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가 관건이라는 점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 소식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과 관련된 소식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곧바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회계 정보를 공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한데 묶은 모바일 기기 이런 항목으로만 관련 수치를 제공해 왔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정보를 그전까지는 볼 수 없었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서도 한마디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전문 시장조사업체의 분석 자료나 또는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만 이런 수치들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정보를 공개했을까 의문이 드실 텐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모바일 기기 중에서는 주력 제품이자 시장의 관심이 높은 만큼 주주 친화 측면에서 이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실제 가격 변화 추이까지도 확인해보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은 최근 3년 동안 전년과 비교해서 매년 3%에서 6% 정도 상승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요. 2021년에 전년보다 3%, 22년에는 4% 올랐고 23년에는 전년 대비 6% 올라왔습니다. 저가 라인업보다는 갤럭시 S나 G 시리즈 등 고가 폰이 스마트폰의 이 판매 단가 ASP 오름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뉴스 브리프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뉴스 토마토의 기사에 확인이 필요하시면요. 옆에 QR코드로 들어오셔서 더 많은 기사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브리프였습니다.